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로운 과제 주제인데요. 5.18과 광수 그리고 노숙자 담요 미스테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5.18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5.18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제 유튜브를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18의 성격, 민주화 항쟁이냐 아니면 폭동이냐 그런 성격 문제가 또 있고, 또 이제 배우가 누구냐, 이 배우가 김대중이냐 아니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냐, 배우 세력이 있죠. 배세 배우 세력이 누군가 그런 의혹이 있고, 무장해가지고 진압군하고 정면으로 총격전을 벌이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무기라든가 다이마이터를 탈취한 그런 인물들이, 이런 말하자면 무장항쟁을 주도한 인물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들의 정체,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공자, 가짜 유공자가 누구입니까? 왜 공개하지 않는가? 이 가짜 유공자 이런 공정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1월 달입니까? 지만원 박사가 형을 2년 받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병집행을 해가지고, 광주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거의 46% 해가지고, 2년 징역형을 했을 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 명예훼손으로 걸린 것이, 광수 문제거든요. 광수라는 것은, 이제, 가칭입니다. 사람 이름이 광수입니다. 텔레비를 봤는데, 북한에서 어떤 텔레비를 봤는데, 저 사람, 내가 아는 광수 아니냐, 이렇게 시작된 뜻이, 광주에 내려온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광수 1, 광수 2, 광수 3 이렇게 이제 레터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박사는 500명, 처음에 이제 10명, 20명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추정되는 광수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광주에서 무기를 들었다든가 이렇게 이제 무장항쟁을 벌이고 거기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사진을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안면을 대조를 해가지고, 이 안면 인식법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 비슷하다가 안면 대조를 해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여기 보면은 2015년에 북한에서 이제 어떤 기념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10년입니다. 2010년 평양 노동자 회관에서 거행되고 있는 5.18 제30주년 기념행사에서, 여기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앞좌석에 있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인데, 2010년입니다. 평양 노동자 회관에서 거행되고 있는 5.18 기념식에서 이 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5.18 광주 사태 때 장갑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비슷해서 안면 인식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똑같다. 그래서 광수 1, 광수 2, 광수 3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붙여지면서 이제 전개가 돼서 600명까지 찾아냈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게 두 번째 책인데요. 5.18 답변서라고, 이게 이제 이 책이 두 번째 책입니다만은, 2021년 9월 달에 쓴 거예요. 재판 걸렸을 때, 5.18 답변서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지금 5.18 문제가, 지금 5.18
조사위원회 다시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 걸쳐서 5.18 정권이 바뀔 때마다 5.18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도 5.18 조사위원회 구성되고 있죠. 근데 이 5.18 조사위원회는 다른 5.18 조사위원회와 다른 좀 특징적인 것이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이 되었느냐, 북한군 소행으로 개입되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밝히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미션이 조사위원회 미션이 추가된 것이 이번에 5.18 특별조사위원회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대면 조사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하나의 사태 진전에서 그 정강훈 목사가 최근에 5.18에 대해서 이런저런 발언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 97세의 고정간첩 임실 출신이죠. 고정간첩 어떻게 고첩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97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방전에 뭐 나이도 상당히 좀 많은데 김대중도 잘 알고 있고 또 5.18 전에 2차례에 걸쳐서 남한 내부에 있는 간첩들이 2차례에 걸쳐서 5.18 전에 비밀 회동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지 박사는 5.18에 개입한 것이 북한군 특수부대가 한 600명 가량이 개입을 해서 사고를 쳤다. 그런 주장을 한 10년 이상 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는 북한군이 500명 그렇게 왔을 리가 없다. 그건 택도 없다. 그게 아니고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거는 남한 내의 고정간첩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모으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제가 여러분 시청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국의 그 CIA 보고서가 이제 이리저리 몇 년 전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은 1980년대에 발간된 군 계엄사 기록에 나오는 거하고 그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 박사도 자기가 쓴 12.12와 5.18이라는 12권 12.12와 5.18이라는 이 4권의 책에서 그 책을 기록하는 것이 그 책을 쓴 것은 주로 어디를 보고 인용했냐면은 5.18에 참석했던 군 계엄사 기록을 보고 이거 12.12와 5.18 총 4권을 썼거든요. 여기 이것이 지금 그 12.12와 5.18이라고 총 4권에 걸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엄사 일지하고 그걸 기반으로 쓴 거예요. 근데 미 보고서는 군 계엄사 기록과 거의 일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영어를 보면은 김대중이 배후에 있었고 사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추종 세력 플러스에다가 프로페셔널리 다른 어떤 세력들이 프로페셔널리 컨덕티드 아주 전문적인 세력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세력이 가담되어 있다. 프로페셔널리 영어가 나와요. 근데 그럼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한 집단이 누구냐 했을 때 그 당시에 이희정 계엄사령관이 유인미를 돌리면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광주 시내 헬리콥터를 통해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5.18 이런 이 사회 사태가 외부의 이런 선정 세력에게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동조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그 전단지가 신문에도 나오고 그 전단지 내용 신문에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면은 외부의 선정 세력에 의해서 사태가 매우 악화됐다 하는 것이 계엄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외부 세력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치는 폭동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적인 이런 폭동 전문가들에 의해서 5.18이 대단히 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니까 광주 시민들은 여기에 보안 노동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전단지가 그리고 신문기사에 나왔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최근에 지적된 것이고, 최근에 2019년부터 신문의 보도는 어떤 기사가 나오냐 하면은, 결국은 이 안면인식법을 지박사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그 정체가 누구냐. 노숙자, 그 사람이 노숙자답네요. 계정 이름이거든요. 가명인데, 노숙자 담요라고. 이 노숙자 담요가 지박사의 컴퓨터에 이제 500명, 600명 되는 그런 광수를 넣어준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3년, 무려 3, 4년에 걸쳐서 5, 600명이나 되는 광수 명단을 지박사 컴퓨터에 넣어준 겁니다. 그럼 이 노숙자 담요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명인지, 그런 복수의 어떤 정보팀인지, 그리고 이분이 IP 주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정보계통이 분명하겠죠. 근데, 최근에 재판 기록을 보면은, 지박사가 노숙자 담요다 하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결로 때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지박사가 노숙자 담요로서 1인 2역을 했는가? 재판에 판결을 그것이 사실인가? 그런 의문도 제기할 수가 있고. 지금 5.18 조사위원으로 들어간 김동욱 기자가 있어요. 이제 월간조선에 있었던 기자인데, 지금 5.18 조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동욱 위원은 광주에 가가지고도 이 광수는 북한에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찾아냈는데, 광수 1번, 2번, 3번 해서 광주 시민으로 찾아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됐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으면서 지박사가 북한 특수부대가 왔다는 그 파일,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박사는 이렇게 지박사의 노숙자 담요가 제공한 지박사의 그 파일에는 광수가 어디까지 발전되느냐 하면은 황장립이라든가 그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 그런 많은 인물들을 광수로서 몇 번이든 50번, 60번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광수가 어디까지 이제 파급됐냐면은 북한에서 탈출해온 중요한 탈북자들의 광수라고 이렇게 매치업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복잡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박사는 이 노숙자 담요에 대한 노숙자 담요가 누구인가 이런 태도를 할 때 어떤 정보 팀들 18명의 팀이다, 팀으로 짜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법정에서는 기사를 보니까 어떤 1인 2역을 재판에서는 1인 2역을 했다 그러는데 좀 확실한 답변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한 번씩 우리 한번 추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 좀 걸립니다만 이 진실이 뭔지.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제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제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600명 북한에서 왔다 하거나, 또 북한에서 온 게 아니다 하거나, 저를 어떤 근거로 해서 믿겠어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5.18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무장 항쟁하고 휴르탄하고 이제 진압군하고 총격전을 벌인 인물들이 정체를 알기 위해서 아는 데 있어서 제가 근거를 갖고 이야기인데 제 주장한 데서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신문에 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일단은 5.18 진실에 접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숙자 담요에 대해서 노숙자 담요에 대해서 이 발언한 그 첫 번째 제가 대입발을 2015년 11월 11일 노숙자 담요에 대해서 지 박사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이런 말 합니다. 2015년 11월 11일자예요. 그 자신이 쓴 겁니다. 직접 자기 홈페이지에 시스템 클럽에 영상 분석에 북한 인물에 대한 체계와 감각이 뛰어나고 영상 분석 기술이 뛰어난 1급 인재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 중 영상 분석의 리더십은 노숙자 담요에 있는데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미국 국적의 소지자로 하나의 영상 분석 팀을 이끌고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등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비밀 정보 조직의 장이다. 그의 직업장 위치를 포함 그 이상의 정보는 정보원의 정보원 보호를 위해서 밝힐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을 드리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5월 5일부터 만 7개월에 걸쳐서 새벽 1시, 3시 이렇게 열심히 영상 분석한 밤새 영상 분석 결과를 했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엄청난 힘든 일인데 그들은 지금 탈북자 광수를 포함하면 거의 300명에 가까운 광수의 얼굴을 찾아내어 분석하는데 열을 쏟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노숙자 담요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 것이 2015년 12월 20일자입니다. 역시 지 박사가 쓴 것입니다. 그 타이틀 보면 노숙자 담요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낭설의 진원지가 어디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 노숙자 담요가 누군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지만은 박사에게 상당히 문의를 해요 오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내려온 그 영화 감독이죠. 정성산 감독. 그것도 이제 광수에 끼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선상 감독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서울광수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여기서 지 박사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 노숙자 담요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런 글이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 담요가 600몇 명 이렇게 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결코 의심을 갖지 마라 하는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해입니다. 2016년 6월 5일자입니다. 다시 지만은 박사는 뉴스타운 그 홈페이지에 노숙자 담요를 아는가 하는 그 칼럼을 다시 게재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짜리 되는 상당히 긴 건데요. 노숙자 담요를 다시 설명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노숙자 담요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국제정보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로 구성된 영상 분석 그 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담요는 자기의 그 부하들을 가지고 있고 그 팀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 박사한테 전해준 영상 분석의 500개의 자료는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영상 분석 팀들이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가 장난인 줄 아는 사이버 애국자들 이렇게 걸어봅시다. 5.18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은 100% 인정한다. 그러나 광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 유행하는 모양인데 이 말은 서울 광수들에 포섭된 사이버 애국자들에서 출발한 말이다.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것은 왜 인정하는가? 그것이 대체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처음에는 지난해 5월 5일에 제1, 2, 3 광수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놀라며 환호했다. 이 말이 뭐냐면, 광수 문제, 광수를 1, 2, 3 처음에 이제 발굴한 것이 2015년 5월 5일, 광수 1, 광수 2, 광수 3 세 사람이 발견됐을 때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 해서 환호를 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6년까지 무려 477명의 광수들을 발견을 했고, 군인이 188명, 어린이 노인 엘리트 집단 이런 민간 출신이 289명으로 발굴을 했는데, 자, 광수가 많이 쏟아지자 우익 중에는 노숙자 담요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나? 설마 저 사람들이, 설마 탈북자들이 이런 의구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 이런 의구심이 생기죠. 그래서 봅시다. 노숙자 담요가 지만원을 나무 위에 올렸다가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수산 사람들을 마구 올린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10명 정도만 해도 되는데 너무 나갔다고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심은 일리가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페이지야. 그러나 우리 북한 특수군이 광주 사건을 주도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진을 통해 어떤 사람을 데려갔고 어떤 작전을 수행하러 왔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 2, 3, 4 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훈련된 특수군이 600명 왔다는, 600명을 굉장히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600명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남한 내의 고정가첩, 심지어 일본 내 고정가첩도 동원이 되고, 뭐 꿈나무까지 동원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자, 그 다음에 노숙자 담요는 누구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노숙자 담요는 영상분석 전문가들을 이끌고 미국과 중국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 수행하는 영상분석팀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팀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안면인식법이 보편화되지 않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안면인식법. 중국에서 안면인식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은 없어요. 그걸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정보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제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수들의 양력도 통일부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노숙자 담요팀은 선진국 정보기관에서 기술을 훈련한 전문가들이고 룸메를 훈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광수찾기는 거리를 해도 광수찾기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드는 고행을 감수해야 한다 하면서 그들의 노력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담요 허락 없이 그가 보낸 메일 일부를 밝힌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에) 걸쳐 약 500강수를 찾아내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 기능의 극한의 한계를 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작업을 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숙자 담요에 대한 칭찬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기록을 한번 봅시다. 2021년 거고, 자, 2019년에 들어오면서
언론에서 2019년부터 언론에서 노숙자 담요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언론들이 노숙자 담요가 도대체 누구냐? 2019년 2월 16일자 국민일보의 글입니다. 2019년 2월 16일자 국민일보에 한마당 태원준 이분이 쓴 건데 노숙자 담요를 주제로 한 글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5.18 망언 사태를 촉발한 김한원 씨는 2003년부터 14년까지 문헌연구와 2015년 이후 영상 분석을 통해 5.18 광주에 북한군 600명이 왔음을 밝혀냈다고 주장한다. 누가 왔는지도 알아냈다며 628명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대부분 현재 북한 고위직에 있거나 탈북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문헌연구는 자신이 주도했고 남파 북한군을 찾는 영상 분석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그 시작은 일베 게시판이었다. 2015년 5월 3일 한 네티즌이 5.18 사진 속 인물과 2010년 평양 노동자 회관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 똑같아 보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김한원 씨가 영상 분석 전문가를 찾는다고 블로그에 공지하자 그것을 보고 어떤 이가 자칭하고 나서서 지금까지 5.18 사진의 얼굴들을 닮은 북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다. 자, 이거 봅시다. 이 사람은 노숙자 담요라는 필명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 지박사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씨는 노숙자 담요를 중앙정보국 출신의 한국과 미국이 전하고 주장하지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 씨의 배우에서 활동하는 조선족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가면인식 프로그램을 검증했다는 5.18 북한군의 명면은 황당하다. 김용순, 최룡해, 황우영서, 오국렬, 리성근 등 얼굴이 알려진 주요 인사는 대부분 포함됐다. 북미회담에 나선 김영철과 최선희도 들어있고 기순한 황장엽과 김동콩도 광주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처형인 성혜량과 여동생 김경희도 광주에 왔다고 한다. 명단에 포함된 탈북자 김모 씨는 1976년생이다. 4살 때 난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짜뉴스는 예외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데 북한국 개입설 역시 노숙자 담요라는 익명의 메일에 가려져 있다. 김 씨가 가끔 공개했던 노숙자 담요의 메일에는 영상 분석 작업에 고단함이 적혀 있었다. 수천 장 사진을 들여다보는 일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서 누구든지 10명만 찾으려 해도 정신착란 초기 증세가 나타날 겁니다. 정말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건 아닐까. 태원준 논설위원인데 이거는 이제 노숙자 담요에 대해서 노숙자 담요가 분석한 600명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회의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기사고 또 노숙자 담요가 누구인지 베일에 가려있기 때문에 예외 출처가 불분명한데 익명의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이 사람 분석 작업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국민일보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2년 뒤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로 다시 이제 지박사의 글이 다시 나옵니다. 아마 이걸 읽었는가 봐요. 노숙자 담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뭐 댓글을 통해서든지 일베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언론 방송이라든가 이런 신문에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되고 또 전화도 안 오겠어요. 그래서 2021년 지금으로 2년 전입니다. 12월 15일에 지박사가 글을 썼습니다. 글 제목은 미국 정보기관이 노숙자 담요 정체
알려졌다, 캐스트에 내렸다. 그 친구입니다. 자, 지박사의 글에 위에 것만 다 읽고 시간 좀 기니까 위에만 몇 개만 좀 본다면, 자, 지박사의 글입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노숙자 담요가 북한의 첩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과연 지박사는 그의 정체를 알고 거래를 하는가? 그 사람을 만나는 보았느냐? 그가 누군지 알고 거래를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추궁을 해왔다는 겁니다. 전화로 추궁을 해왔는 겁니다. 미정보기관이 노숙자 담요가 북한의 첩자라는 것을 첩자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지박사는 그 정체를 제대로 아느냐 하면서 여러 사람부터 그리고 이제 지박사는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글이 또 인터넷에서도 수없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인이 자기한테 12월 25일 그날 오늘 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 어느 백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대장 아래 같습니다. 백아무개 목사가 지박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노숙자 담요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첩자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박사는 그날 당일 오후 7시에 백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전화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다 읽어볼 수가. 백 목사는 북한 인권 운동을 백 목사의 그 문자 메시지를 납득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박사가 항의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 목사라는 분이 마지막 답변을 이렇게 했답니다. 북한 인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뭐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간 거는 제가 생략을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박사는 백 목사의 그런 워닝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전화를 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000좀 빠뜨렸는데 이게 2021년 가기 전에 2019년 차로 다시 가볼까요? 2019년에 그 스트레이트 39의 하이라이트라고 노숙자 담요 분석 기법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9년 2월 15일자입니다. 노숙자 담요, 지박사의 노숙자 담요 기법을 소개하는데 지박사는 노숙자 담요의 분석 기법을 특수 컴퓨터 그리고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고난도 영상 분석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인지 대법원에서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를 해왔다 그래요. 이게 2019년 2월 15일자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찍힌 사람 얼굴, 눈, 코, 입 지점을 손으로 열기해서 이렇게 찍은데 이제 황민구 소장 법 영상 분석 연구원인 황민구 소장이 이제 그 발언한 내용이 여기 쭉 실려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일일이 그린 것처럼 대단히 어설프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자, 그래서 다시 다른 기법은 이런 방법조차도 쓰지 않고 다짜고짜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고 있고 황민 소장이 다시 하는 요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 안면인식법을
누구든지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누구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면인식법이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통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판부에서도 그냥 네모박스만 쳐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인들도 다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가지고, 그림판 가지고 그릴 수 있는 정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작업 탓에 피해자는 점점 늘고 있다. 하고 있고, 체령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 체령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북한이 아니라 현재 광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법원은 이 사람을 5.18 당시 시민군으로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킨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양기남 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기남 씨하고 뭐 전화 인터뷰 했는가 봐요. 그 기사 보면은 5.18 당시 시민군 양기남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하고 최령해 씨하고 닮았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으세요? 뭐 어이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봅니까? 키는 닮았겠대요. 최령해 그 양반도 키는 작더라고요.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숙자 담요가 인민군 상장 최경성이라고 지목한 사람을 전남 나주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광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5.18에 참여했던 박선재 씨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기사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자, 박선재 씨 5.18 당시 시민군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로 내용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총이 어떻게 이렇게 회수되고,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도청 경비소한테 내어주기도 하고 몇 번 이런 절차를 반복해요. 그렇게 저렇게 했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닮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코하고 입은 좀 뭐 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끼워 넣는가 보죠? 그런가 봐요. 해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년 전 사진이라 워낙 화질이 떨어져 찾기는 힘든데, 이렇게 해서 신원이 파악된 사람이 약 20여 명이 된다는 겁니다. 20여 명. 이들은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이미 승소를 했는데, 법원이 김한원 씨가 이들에게 각각 최고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노숙자 담요의 광수 주장을 보면 최근엔 북한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탈북자가 지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5.18 당시에, 기사 내용입니다. 5.18 당시에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씨입니다. 그는 졸지에 1997년 망명했던 황장엽이 되어버렸습니다. 1980년에 황장엽은 김일성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우파의 대부로 불리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까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 이 발언입니다. 황장엽 선생한테 내가 물어봤죠. 인민군 600명이 침투했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황장엽 씨가 서대령, 북한 군단들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대한민국 대령 너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런 걸로 내가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숙자 담요와 지만한 박사가 5.18 당시 광주에 왔었다고 지목한 탈북자만 무려 54명입니다. 5.18 당시에 광주에 내려왔다고 지목한 탈북자 54명입니다. 심지어 80년에 4살이었던 탈북자까지도 광주에 침수했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정아 씨, 탈북민 김정아 씨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기사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저라고 말합니다. 광주 사태 때 이게 4살짜리 모습인가요?
만약 제 나이가 거짓이라 해도 이때 당시에 최소한 20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39년 지난 지금의 60대여야 맞는 겁니다. 광수, 노숙자 담로의 광수 기법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고. 2019년 2월 25일자입니다. 이 인터넷 기사 고발뉴스닷컴에서 2019년 2월 15일자입니다. 지만원이 밝힌 황당한 광수 명칭 유래, 북한수 생중계 이런 것인데, 지박사 5.18 민주화 관련 북한군 개입설의 근거로 내세우는 일명 광수와 관련해서 명칭의 유래를 직접 밝혔습니다. 왜 광수로 레떼를 붙이는가, 그 명칭 유래. 2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지만원 박사는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을 북한에서 생중계를 보도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북한에서 축구의 실황 중계하듯이 현장 중계를 했다며 생중계를 봤다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지 박사는 트럭을 빼서 막 달리고 광주를 질주하니까 야 신난다 하더니 저 사람 광수야, 야 광수 봐라 하면서 북한군이 실명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지 박사는 실제 제3광수가 김광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화면에 우리가 아는 광수가 있다고 하면서 광수라는 말이 시작되었고 광주에 온 북한 특수군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북한군 출두설의 근거가 되는 사진들은 노숙자 담요라는 아이디를 쓰는 익명의 인물이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632명의 광수를 촬영했다며 지만원 박사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그대로입니다. 지만원 박사는 노숙자 담요는 미국 정보기관 출신으로 8명의 영상 분석팀을 이끄는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기는커녕 얼굴을 본 적도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노숙자 담요를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 박사는 이런 말합니다. 중국에 있는데 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만나보느냐고 말했다. 또 지 씨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메일로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만원 씨는 작품을 보니 마음에 드는 것이라며 작품이 마음에 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숙자 담요를 안다는 백아무개 목사 어느 순간부터 북한군 숫자를 불려 나가기 시작했다며 세 내지 4명이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20명 30명 막 넘어가니까 수상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백 목사는 지만원 박사가 처음에는 미국 교포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IP 주소를 조사해보니 발신지가 중국의 연변이었다고 했습니다. 백 목사는 지씨에게, 지만원 박사에게 그분을 조심해라. 당신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최근에는 노숙자 담요가 하루에 또 서너 통씩 메일을 보내준다며 슬쩍 보여줬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는 취재진이 떠난 직후 지만원 박사가 직접 쓴 걸로 바뀌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노숙자 담요가 북한군 광수 사진을 올리기 이전인 2015년 5월 이전에 쓴 글을 보면 극단적인 정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건 그대로. 자, 이건 뒤에 또. 자, 주기자는 지난 정권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달던 보수 세력의 IP가 주로 중국 연변에서 발견된다며 사실 수사하면 누가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P 주소 확인하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013년 올해입니다. 올해 2023년 올해 4월 28일자 다시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지박사의 메시지 노숙자 담요는 내가 본 최고의 애국자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지박사가 5.18 문제 연구한 지 12년 만에 2014년에 14년에 최종 5.18 분석 최종 보고서를 냈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5월 15일, 5월 5일자 노숙자 담요가 등장하는 것을 지박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5.18 주역이 북한이라는 결론은 노숙자 담요에 의해 의미있게 수용되었다. 그는 그의 수많은 광주 사진을 찾아내었다. 당시까지 떠돌던 사진들은 공수대원들이 젊은이들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모습을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몇 개의 장면의 모량록 사진들 뿐이었다. 그런데 노숙자 담요가 찾아낸 사진들은 광주라는 일반 구석구석을 촬영한 CCTV 화면을 순간순간 캡처해 넣은 듯하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 예. 2016년부터 안면 분석의 위력이 KBS를 비롯해 많은 매체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하는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노숙자 담요는 미 정보기관에서 안면 분석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해 8명의 팀원과 함께 중국 정부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광수를 무려 3년에 걸쳐 발굴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요령은 5가지인데, 첫 번째, 얼굴 부위의 특징, 또 부위의 기형적 형태, 사막의 흉터 등 특이 부분, 셋째, 기하학적 형태, 넷째, 면적당 포함하는 얼굴 부위, 다섯째, 이마, 산근 등의 기울기 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광수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광수를 찾을 정도의 정렬을 3년에 걸쳐 실명의 위험을 인내심 있게 관리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나는 이를 속속들이 이해하기에 광수를 함부로 비하하는 사람을 경박한 사람이라고 멸시한다. 노숙자 담요의 열정적인 노력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사진 분석과 문헌 분석은 어울려서 5.18 연구를 완벽하게 장식했다. 완벽하게. 안면 인식법으로, 노숙자 담요의 안면 인식법으로 5.18 연구가 더 완벽하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찜하는 박사는 철저하게 노숙자 담요의 안면 인식법을 신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올해 5월 22일자입니다. 다시 인터넷 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자,
5.18 조사위원회는 지 박사가 지만원과 노숙자 담요가 동일 인물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 인물. 노숙자 담요와 지 박사는 동일 인물이다. 그것이 5월 16일자 뉴스예요. 자, 이 기사를 봅시다. 저도 이거 좀 쇼크 받았는데. 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극우농객 지만원 씨가 1인 2역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1인 2역. 지 박사 자신이 노숙자 담요라는 가명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1인 2역으로. 자, 봅시다. 5월 16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만원 씨 관련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입수를 했는데, 지만원 씨가 2016년 검찰 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이 노숙자 담요라는 필명을 사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쇼크죠. 자, 더 볼까요? 지만원 씨는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왜곡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팀이 작업해 전달하고 본인은 게시만 했다는 진술과 본인이 직접 분석했다는 식의 상반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 박사는 자기 스스로가 북한군으로 노숙자 담요라고 했다는 진술하고, 또 아니다, 별도의 팀이 작업해가지고 자신은 게시만 했다는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입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법원의 판결을 봅시다. 노숙자 담요가 지만원과 독립된 제3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1인 2역을 했다는 겁니다. 노숙자 담요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지 박사가. 법원 판결입니다. 기사 내용이요. 자, 또 봅시다. 자, 5.18 조사위는 이런 말입니다. 이로써 지만원과 노숙자 담요가 공동체였다는 사실이 재판으로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재판에서 지만원 박사와 노숙자 담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같은 인물이다. 지 박사와 노숙자 담요는 같은 인물이다.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판명 증명됐다는 겁니다. 지만원의 사설 홈페이지 시스템 클럽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노숙자 담요는 지만원과 함께 광주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왔다는 겁니다. 광주 시민인데 북한군을 지목해서 600몇 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만원 씨는 그를 가리켜 북한군 567명이나 찾아낸 인물이라거나 최고의, 그러는 노숙자 담요입니다. 최고의 애국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노숙자 담요님께 부탁합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한편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라는 것이 이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더 이상 5.18 최근 뉴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구만.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의문이, 이동국 의원이죠. 이동국 의원이 광수가 북한에서 온 게 아니라 광수 1번 광주에서 한다 해가지고 직접 인터뷰 했는가 봐요. 이렇게 이제 5.18 세미나 열었을 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달 다 돼가지고 5.18 관계 세미나 했었는데, 그때 광수라는 인물이 북한에서 온 게 아니라 광주에서 산다 해가지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었고. 그러면 이동욱 기자가 추적해서 발견해낸 노숙자 담요, 이 정체가 누군가 언급을 안 했어요. 이 노숙자 담요에 대한 정체가 누군지, 지 박사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인물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명인가 아니면 팀워크인가. 그건 지금
재판에서 이렇게 이제 했다면은 검찰이 IP 주소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최종지는 사당에 있는 지박사의 컴퓨터실에서 따닥따닥거리면 최종적인 IP 주소는 대한민국 사당동인데, 원소스가 어디서 왔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IP 주소 추적하면 연변인지 무슨 다른 북경인지 무슨 평양인지 워싱턴인지 IP 주소 추적하면 나와요. 근데 그 IP 주소 오리지널 원래 어디서 왔느냐는 IP 주소에 대해서는 5.18 조사위원회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스테리죠. 그게 최대 미스테리입니다. 이거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 조사 안 했을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IP 주소를 원래 어디서 왔는가 소스를 이게 연변인지 아니면 심양인지 하얼빈인지 하바롭스크인지 평양인지 북한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안면인식법이 북한에서 발달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면인식법이 제일 발달된 곳이 중국이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확인되고, 뭔가 노숙자 담요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만은 박사, 제가 알고 있는 제 박사를 제가 만난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안지가 지 박사가 안면인식법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거 어디서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안면기술법을. 그 아이디어면 안면인식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누구한테 그 선생이 있어야 배울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기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을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 박사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은 아마 저한테, 여러 사람한테 그런 기술이 있다고, 자기가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배웠다고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들고, 거기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남자 직원하고 여성 직원 하나, 남성 직원, 여성 직원 한 사람이 2명이 그렇게 항상 있었는데, 이런 600명, 500명 되는 안면인식법 이렇게 토스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책 쓰는 것도 그렇지만, 상당히 조교처럼 이 토스를 받아가지고, 일하는 직원 스태프가 남자 1명, 여자 1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지요? 그 사람이, 둘이가 안면인식법을 만들어가지고 지 박사한테 제공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부터, 노숙자 담요 팀으로부터 IP 주소를 이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두 사람이 지 박사한테 줬는지, 그거 밝혀줘야 되죠. 근데 보니까 요새 얼굴 안 보이더라고요. 사당에 안 간 지도 오래됐는데, 그 사람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나온다 그래요. 여기서. 지금. 사람 스태프가,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숙자 담요에 대한 정책, 실체, 이것은 아직도, 정확하게, 지금 재판에서 노숙자 담요하고 지 박사는 같은 공동체다 하는 걸 재판으로 그래 했지만은, 과연 이것을 재판에서 이 과정이 검찰의 IP 주소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 박사가 노숙자 담요였다는 것을 과연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 박사가 과연 노숙자 담요일까 하는 의혹은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5.18 답변서라는 책이 시스템 클럽 지 박사가 인쇄 출판사에서 쓴 거거든요. 그래 보면은 2021년 9월 달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2년 전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까지 썼는데, 여기 보면 이 북한군 침투라든가 또 광수에 대해서 이 법정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12페이지 보면 노동자 담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영상 분석과 필명 노동자 담요로부터 수백 장의 현장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노동자 담요는 광주 현장 얼굴들 중 661명의 일명이 북한의 얼굴이라고 감정을 했다. 자, 이게 자기 자신이 노동자 담요라면은 이 책이 이제 두 번째거든요. 처음에는 뭐 뉴스타운에서 한번 찍어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스템 클럽에서 찍은 건데, 자기 자신이 노숙자 담요라면은 여기 그 서문에 자기도 그 양심이 있는데 어떤 그 노숙자 담요로부터 수백 장의 사진을 받았다고 이렇게 책으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저는 의혹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압력인식법에 대한 이런저런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사진을 포착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박사가 압력인식법의 기술이 어디서 배웠다고 참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압력인식법을 어디서 누구한테 이 압력인식법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누구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분이 지박사가 글 쓰는 글쟁인데 압력인식법을 이런 기술을 기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숙자 담요에 대한 정체가 좀 더 드러나야, 이건 법원이 판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검찰 쪽에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지박사를 어쨌든 간에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IP 조사라든가 취재를 했을 것이고, 또 지박사가 그 자기가 2016년에 3번이나 노숙자 담요가 자기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 그런 고백이 진실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강압에 못 이겨서 그런 그 허위 자백을 했는지, 그것도 지금까지는 왔다 갔다 한 진술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 다시 노숙자 담요를 통해서 광주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만, 노숙자 담요의 IP 주소만 확인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검찰이라든가 재판에서 그걸 언론이 추적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야 되지. 그 재판장하고 검찰한테 IP 주소의 원 주소를 밝혀라,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재판 과정에서 고백을 통해서만 지박사가 노숙자 담요라고 했다, 2016년에 3번에 걸쳐서 내가 노숙자 담요다 했다고 자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이 진실인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언이라든가 고백이 그 순간을 때우기 위해서 허위를 할 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박사가 노숙자 담요인지 아닌지는 그건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18과 광주 노숙자 담요 미스테리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